네, 예제 파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글꼴을 맑은 고딕체에서 다른 글꼴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글꼴이 맑은 고딕체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바꾸기 메뉴에서 글꼴 바꾸기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체인지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맑은 고딕을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글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공유마당과 같은 무료로 글꼴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셨다면 그 글꼴체를 자, 이 부분에서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꼴 바꾸기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개체를 선택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맑은 고딕체를 현재 인건텍체로 동시에 바꾼다라고 개념을 알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이 글꼴뿐만 아니라 다른 슬라이드에 있는 맑은 고딕체도 이렇게 인권택체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슬라이드의 글꼴을 동시에 바꾸실 때는 개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빈 곳을 눌러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전체 슬라이드의 맑은 고딕체가 바뀐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 미리 입력해 드린, 삽입해 드린 그림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새로운 그림으로 하실 때는 삽입 탭을 누르셔서 그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된 그림을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온라인 그림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자, 온라인 그림도 역시 버전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빙이라는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빙 사이트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인터넷을 검색하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내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 빙 이미지 검색에 경복궁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이 검색된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거니까요. 자,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그림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자, 이렇게 크게 조절을 해 주십니다.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그림을 선택을 해서 그림과 관련된 메뉴를 보시려면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즉 2013 버전 이상에서는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이 도구가 활성화가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이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처음 이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하실 때는 주로 이 도구 탭을 이용해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메뉴들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나중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먼저 입력된 글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림을 뒤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 도구 서식에서 정렬 그룹에서 메뉴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맨 뒤로 보내시는 그런 작업도 있겠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시고 나면 뒤에 있던 글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보여지죠. 아무래도 이제 글자가 검정색 글자고 그림이 진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이 리본 도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실 때 조정 그룹에서 우리가 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좀 흐리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희미하게라고 다시 칠하기 그룹에 있는 희미하게 또는 이런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분이 변경을 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희미하게를 눌러서 그림을 뒤에 이렇게 놓게 되면 글자를 조금 강조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작업이 있겠고요. 자, 1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요. 자, 미리 보기 창에 있는 1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슬라이드를 복제하실 수 있는 중복 슬라이드 또는 슬라이드 복제라는 그런 메뉴를 이용해서 똑같은 슬라이드를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과정을 생략해서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하신 다음에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 도구에 있는 조정 그룹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림을 원래대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두신 다음에 이 위에 도형을 그려서 자, 홈 탭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하시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 탭에 있는 도구들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적당히 크게 크기를 조절해서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글자 위에 도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게 하는 방법은 이 도형을 뒤로 보내시는 작업 또는 글자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보내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일단 이 도형을 이 정도 크기로 조절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우리가 메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도형 서식을 눌러서 작업 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여러분이 도구들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도록 리본 도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을 보시게 되면 도형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죠. 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선도 흰색을 선택을 하고, 다시 윤곽선을 눌러보시게 되면 윤곽선의 두께를 우리가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흰색 바탕에 흰색이기 때문에 아직 잘 구분되진 않겠지만 선의 굵기를 2와 4분의 1pt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도형 안에 색이 흰색인 것을 반투명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상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 상자가 작업창 구조로 뜨게 되는데요. 2010 버전에서는 창이 대화 상자가 이제 팝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보시게 되면 채우기에서 지금 단색을 선택을 하셨고 흰색을 선택한 상태죠. 자,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그림이나 글자가 반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반투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명도의 숫자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 굵기도 마음에 안 드시면 선을 눌러서 이 두께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들이 너무 많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어떤 도구들을 눌러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바로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도형 서식을 눌러서 오른쪽에 작업창 형태로 띄워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익혀지셔야 파워포인트를 조금 디자인으로 꾸며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반투명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뒤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시면 안 되겠죠? 자, 맨 뒤로 보내지게 되면 그림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맨 뒤로 보내기 옆에 확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뒤로 보내기를 누르면 이 글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그 글자 뒤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조절을 하시게 되고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요. 자,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슬라이드를 꾸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형태로 여러분이 제목 슬라이드를 꾸며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글자 내용을 여러분들 전달하실 때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자, 글자를 드래그 하실 때는 글머리 기호는 범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줄 간격을 조절하실 때 이 홈탭에 보시면 글꼴과 단락 그룹이 있는데요. 줄 간격 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를 선택을 해주실 때 요 사이 1.0과 1.5 사이는 줄간격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간격 배수를 0.9가 아닌 1.3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메뉴 찾기가 어려우시면 이 범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단락이 있습니다. 단락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줄간격을 찾아주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기 전에 우선은 도구에서 그 의미들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글머리 기호라는 것을 아시니까요. 자, 글머리 기호에서, 자, 글머리 기호들을 선택을 하실 때 아래쪽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누르셔서, 자, 그림으로 바꾸는 방법, 또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새로운 문자 기호를 찾아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도형 기호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도형 기호 선택을 하셔서 바꿔보시는 방법. 자, 그리고 이 기호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실 때는 눈금자를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눈금자의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적당한 위치로 끌어서 간격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삽입되어 있는 그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처럼 텍스트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네 번째에서는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스마트 아트로 변환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고요. 자, 홈 탭에 보시게 되면 단락 그룹의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삽입을 해서 그 내용의 레이아웃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내용 텍스트를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스마트 아트로 변환, 홈 탭, 단락 그룹의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찾으셔서, 자,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칸에 있는 연속 그림 목록형이라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선택한 레이아웃에 맞춰서 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마트 아트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이 스마트 아트 도구에서 디자인과 서식 도구들을 직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서 기능들을 익혀 나가신 후에 좀 더 빨리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 스마트 아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도구를 사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변경이라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그룹에 있는 색변경을 누르셔서 색상형 중에 세 번째 색상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는 자, 이렇게 강한 효과, 광택 처리 등의 다양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글꼴을 바꾸실 때는 홈 탭에서 하겠습니다. 홈 탭에 있는 이 여러 개의 그 그룹에 있는 그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먼저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글꼴도 저장해 놓은, 설치해 놓은 글자로 바꾸셔도 되고요. 하나를 골라 보겠습니다. 일단, 자, 글자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맞춰서 그림을 넣으실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삽입 버튼을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그림을 불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림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빙 이미지 검색에서 자, 경복궁이라고 검색을 해서 자, 그림을 넣습니다. 그러면 요 원 안에 채워지게 되는데요. 요 원 안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이 일부 잘려서 보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위에 보시면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오른쪽에 크기 그림의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이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작업이 끝나면 ESC를 누르시거나 자르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경복궁과 관련된 궁 그림들을 선택을 해서 각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 있죠. 자, 상단에 있는 그림 도구 서식을 눌렀을 때 그림 바꾸기를 이용해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이 원안에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림 도구 서식에서 그림 바꾸기를 눌러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쓰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을 좀 먼저 익혀 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스마트 아트라는 이 도구는 여러 개의 도형과 그림이 결합이 돼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위치마다 개체마다 메뉴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여러분이 스마트 아트를 삽입을 하시고 만드시고 바꾸실 때는 이 위에 있는 스마트 아트 도구가 활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디자인과 또 서식에서 여러분 직관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창덕궁, 경복궁은 텍스트로 표현을 해봤고요. 네 번째 창덕궁은 스마트 아트로 변환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6번에서부터 7번, 8번 슬라이드는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고 스마트 아트로 하나 변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경복궁처럼 이런 글머리 기호를 바꾸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삽입을 하신 후에 이 그림과 관련해서 서식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색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그림이지만 복사.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똑같은 그림을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삐뚤하게 좀 균형을 원하시는 장소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반면에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복사하실 때는 Shift 키를 같이 눌러서 우리가 복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또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Ctrl Shift 키를 눌러서 자, 이 빨간 선 보이실 텐데요. 빨간 스마트 그리드 안내선을 보시고 간격과 위치를 보시면서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Ctrl Shift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색을 또 다양하게 바꿔서 효과를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일단은 요 정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